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TAT 2급 교재 51페이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내지는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각과 환입에 대한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부채에서 비유동 부채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비유동 부채에서 이 사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 교재에서 상당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채의 발행에 관한 것까지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채는 발행한 이후에도 회계 처리가 필요한 것이 약속한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 지급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 이자를 지급하는 회계 처리를 할 때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 사채를 할인 발행했거나 할증 발행했을 때는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상각하는 회계 처리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액면 발행을 했을 때는 이자 지급에 관한 회계 처리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할인 발행 또는 할증 발행을 했다면 할인 발행 차금 또 할증 발행 차금 이거를 상각시켜 나가야 돼요. 왜 그러면 상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여기가 이제 장부 금액이었잖아요. 사채의 장부 금액. 이 사채의 장부 금액과 액면 금액이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는 그 기일이 됐을 때 이게 같아져야 돼요. 이 두 금액이 액면 금액, 사채는 언제나 액면 금액으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장부 금액이 존재하죠. 장부 금액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걸 제거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제로가 되어야 이게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상각이라고 하고요. 할인 발행 차금에서는 상각이라는 표현이 맞고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환입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데 그냥 구분을 안 하고 하나로 그냥 상각한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입이라고 꼭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상각을 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길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약간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상환 기간 동안의 매 결산기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함으로써 만기일에 이제 이거죠. 만기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의 잔액이 0원이 되어 가지고 결국에 사채의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어떻게 된다? 일치하도록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걸 상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각하는 방법이 나오죠. 상각하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상각하느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필기시험에 대비해서 이 유효이자율법 요걸 기억해둬야 됩니다.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유효이자율법으로 한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 여기 설명합니다. 자,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을 하는데 유효이자율은 사채의 액면 금액과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다. 우리가 그 사채를 발행할 때 말이죠. 발행 금액을 정할 때 바로 유효이자율에 따른
원금 현가가 지수 또 연금 현가 지수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거기서 유효 이자율은 뭐였냐면은 사채를 발행할 때의 시장의 이자율이었습니다. 사채를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 그래서 여기 유효 이자율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효 이자율이 뭐냐? 사채 발행 시점의 시장 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자율이 바로 그 이자율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지급할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그런 발행 금액을 산출을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유효 이자율법은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설명이 나오죠. 사채의 장부 금액에 사채 발행 시의 유효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 비용. 예. 여기 지금 여기서는 번호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한 게 요 밑에 있는 여기 2번. 자, 2번을 같이 보면은요. 회사의 이 사채에 관련된 이자 비용을 계산할 때는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곱하기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효 이자율이 뭐였느냐? 사채 발행 시의 시장 이자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는 이걸 차변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은 이렇게 계산해요. 장부금액. 이 장부금액은 기초장부금액을 말합니다. 기말이 아니라 기초.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여기 나오죠? 사채의 기초장부금액 곱하기 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이 뭐냐? 사채 발행 시의 이 시장 이자율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발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기초장부금액이 9만 원이잖아요. 할인 발행했을 때.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그때 12%였다. 그러면 유효이자율이 12%예요. 12%. 그러면 9만원 곱하기 12%가 뭐다? 바로 이자 비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사가 인식하는 이자 비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액면 금액에 액면 이자율을 곱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자 비용. 이것이 여기에는 3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 이자 비용은 여기 3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3번. 3번의 이자 비용은 뭐냐? 기업이 채권자에게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연간 현금 이자 비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예요. 우리가 채권의 액면금액에다가 표시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채권자에게 이 액면금액의 요 이자율로 매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사채의 액면금액 곱하기 액면에 있는 표시 이자율. 그걸로 실제로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두 가지가 존재하죠. 회사의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비용은 이게 2번이 이게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여기에 손익계산서로 가요.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이자는 이건 현금 지출되는 이자예요. 현금 지출되는 이자.
자, 그러면 차변의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이 존재하고 우리가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요. 우리 액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액면 이자율이 낮으니까 할인 발행한 거거든요. 유효 이자율로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저 유효 이자율, 시장 이자율을 곱했을 때 그 회사의 요 연간 총 이자 비용 이게 금액이 더 크게 나와요.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좀 작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지급하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죠. 그 차액만큼 우리가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각을 하게 되면은 만기 때 장부 금액하고 액면 금액이 같아져요. 장부 금액하고 액면 금액이. 밑에 있는 사례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상각을 하느냐 하는 거.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을 일치하도록 상각을 하는 것이다. 예,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상각을 하는 것이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효이자율법이 뭐냐? 유효이자율법이란 연간 총 이자 비용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 비용을 계산을 하는데 연간 총 이자 비용은 사채의 기초 장부 금액에다가 유효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사채의 액면 금액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을 한다. 그 차액만큼씩 상각한다. 그걸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표가 하나 또 있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읽고 미리 이걸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패스. 나중에 밑에 있는 사례를 다 해보고 나서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걸 읽고 이해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렇게 발행을 했으며 발행 시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자 지급 시 분계가 어떻게 되고 원금 상환 시 분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예, 좋은 사례예요.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할인 발행 사례와 할증 발행 사례.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할인 발행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가. 자,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주식회사 한공은 시장 이자율이 12%일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어요. 언제 발행했느냐? 19년 1월 1일 날 발행을 했고요. 액면 금액을 10만 원으로 하나당 10만 원이겠죠. 그러니까 액면 금액 10만 원짜리 발행을 했고요. 만기는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19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이면은 3년이 되겠군요. 예, 액면에 표시한 표시 이자율이 10%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장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 사채를 살 투자자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할인 발행을 했어요. 그때 할인 발행을 하기 위해서 발행 금액을 산출하는 요령은 연금 현가지수하고 원금 현가지수를 적용해 가지고 우리 그 계산하는 것이다 하는 거 어제 앞에서 사례를 통해서 봤죠. 그렇게 해 가지고 발행을 어제가 아니라 지금 지금 이제 이 예제가 지금 나오는군요. 뒤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자 지급일은 연 1회 결산 때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12월 31일 날 지급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채 발행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예, 두 가지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두 번 계산을 하는데요. 첫 번째 계산은 10만 원, 이 원금이죠. 10만 원의 현재 가치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10만 원은 채권자에게 3년 후에 2021년 12월 31일 날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죠. 네, 3년 후에. 그러면 3년 후에 10만 원을 우리는 지급하면 돼요. 그러면 그 3년 후에 10만 원이 현재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그건 우리가 뭘 따져야 될까요? 이자를 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3년 후에. 지금 10만 원이면 3년 후에는 우리가 그걸 정기예금을 넣어놓으면, 만약에 3년간 정기예금 넣어놓으면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반대로 빼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빼내는 작업을 할 때, 자, 현재 시장 이자율이 12%이고 원금은 상관이 없어요. 기간은 3년일 때 원금 현가 개수를 계산하면 0.7118이 나와요. 예, 원금의 현가 개수를 구한다든가 이럴 때 이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현가 개수를 계산하고 이런 문제는 내질 않아요. 이런 거 채권 발행 항목할 때 조경표에서 그거 보고 해도 되고요. 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만기 시장 이자율 12%였을 때 현가 개수, 현재 가치로 구하는 그 개수가 0.7118이라는 거예요. 그걸 적용하면은 10만 원은 현재 71,180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자를 3번 지급해야 되잖아요. 매년 12월 31일 날 3년에 걸쳐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얼마씩 지급할 거냐면은 액면가 곱하기 10%로 우리가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만원씩이죠. 액면가 10만원 곱하기 10% 만원. 이 만원을 3번 지급하죠. 3번. 한꺼번에 3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2019년 12월 31일에 만원, 그 다음에 또 만원,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에 만원, 1년 간격으로 이렇게 만원씩 3번 지급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연금이라고 그러죠. 연금. 일정 기간으로 돈을 지급해 주는 걸 우리가 연금이라고 하잖아요. 연금 현가 개수가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금리가 12%일 때 연금 현가 개수 3년, 예, 기간 3년 조건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연금 현가 개수가 계산이 됩니다. 아니면 조경표에서 딱 찾아가지고 써도 돼요. 그랬을 때 2.4018이 나와요. 그러면 3년간 지급해야 될 이자 3만원, 거기에다가 2.4018을 곱하면 3만원이 아니에요. 만원. 예. 매년 지급하는 거 만원으로 계산해야죠. 예, 10만원 곱하기 10%는 만원이죠. 만원 곱하기 2.418을 곱하면 24,018원이 나옵니다. 이것이 만원씩 3년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그 3만원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합니다. 이 두 개를 더해서 발행 금액이 결정이 되죠. 이게 발행 금액. 그래서 사채의 발행 금액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채의 발행 금액은 19년도에는 기초 장부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액면가는 10만 원이고 우리가 이제 분계할 때 밑에 분계를 보시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요 차이만큼 발생하겠죠. 그래서 밑에 19년 1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할 때 보시면
기초 장부 금액만큼 현금이 들어오고 대변의 사채는 액면가로 기록하죠. 그 차액 4,802원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기록하면서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이 말이죠. 이게 발행시 회계처리입니다. 발행시 회계처리. 그래서 발행시 회계처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되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거 매기 결산 때마다 이자를 지급한단 말이죠. 매기 결산 때니까 언제 19년 기말에 또 20년 기말에 또 21년 기말에 그러니까 3번 이자를 지급하고 한 번, 두 번, 3번 지급하고 세 번째 지급할 때는 원금도 상환해야 되겠죠. 그 회계 처리는 이와 같이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19년 1월 1일 날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고 그해 결산일에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자 지급할 때 자, 대변에 현금 10,000원 지급해야 됩니다. 대변에 현금 10,000원. 그리고 이자 지급한 것만 이자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아까 유효이자율법으로 우리는 이걸 상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3년에 걸쳐서 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상각을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한 것만 이자 비용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기초 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효이자율은 발행시 시장이자율이었죠. 그래서 95,198원 95,198원 곱하기 12%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산 맞겠죠? 맞죠? 11,423원 .76 이게 소수가 있어가지고 올림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와요. 이 11,424원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가지고 이걸 손익에 반영을 합니다. 자산 감소는 이거 10,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비용을 더 많이 처리하죠. 얼마 차이가 나요? 1,424원만큼 차이가 나죠. 그만큼을 여기에서 빼주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빼주려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반대쪽 대변에다 기록하면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빠지니 이만큼이 줄어드니까 이게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한 거란 말이에요. 1,424원만큼. 그렇게 되면은 기말의 장부 금액이 더 커지죠. 왜냐면은 사채의 액면가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뺀 것이 장부 금액인데 이걸 줄여줬기 때문에 기말의 장부 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장부 금액이 이렇게 커졌어요. 기초에 95,198원이었는데 기말에 96,622원이 됩니다. 이만큼 플러스가 돼서. 그러면 이제 2020년도의 기초 장부 금액은 이것이 그대로 오는 거니까 96,622원이 됩니다. 자, 2020년 기말이 되면은 또 뭘 해야 돼요? 회계 처리해야죠. 이자 지급하고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자, 2020년 기말에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똑같아요. 10,000원 지급하면 됩니다. 액면가 곱하기 표시 이자율 10%니까. 그런데 이자 비용은 어떻게 인식해요? 기초 장부 금액 곱하기 12%.
그걸 인식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9662 곱하기 12% 요요이자율 11,594원. 반올림에서 반올림을 두 번 했어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네. 이게 반올림을 하다 보면 마지막 해에는 금액이 차이가 나요. 끝자리가 1원, 2원 이 정도. 그때는 그냥 마지막에 나머지를 다 생각해 버리면 돼요. 자, 반올림에서 11,595원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만원하고의 차이가 1,595원이 나오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1,595원만큼 상각을 하는데 19년도에는 1,424원만큼 상각했죠. 근데 19년도에는 20년도에는 1,595원을 상각합니다. 여기서 무슨 변화를 느끼냐면 요 상각액이 1,400, 1,500, 1,700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상각액이 계속 증가하는군요. 3년에 걸쳐서. 요거를 좀 캐치해 두셔야 돼요. 사채 관련해서 TAT 2급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요. 전표를 직접 작성하라는 문제로 나오는 적은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채 문제가 어떤 형태로 주로 많이 나오느냐? 이론 문제로 많이 내고 있어요. 이론 문제로. 그러면 이론 문제로 낼 때 여러분들 그 앞에 뒤에서 이제 이론 유형의 문제를 보면은 보기에 뭐 설명을 쭉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채 할인 발행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이런 보기가 나오면 그거 맞았다. 근데 어떤 보기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감소한다. 이렇게 문제를 보기가 나와요. 그건 틀렸다. 이렇게 집어내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것도 증가합니다만은 장부 금액도 보세요. 95,000원에서 96,000원, 98,000원. 나중에 기말에는 10만 원이 되죠. 장부 금액이. 장부 금액도 매년 증가한다. 장부 금액도 매년 증가합니다. 장부 금액이 증가한 것만큼 이자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현금 지급되는 금액은 일정한데 이자 비용이 자꾸 커지니까 그 갭이 그만큼 벌어지니까 상각액도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아두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년도 3년차가 됐습니다. 3년차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기초장부금액에다가 유효이자율을 곱해요. 그래서 이자 비용 처리하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나가는 건 매년 똑같습니다. 그 차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상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뭐 1원이 틀립니다. 2원이 틀립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1, 2원이 틀리느냐? 위에서 1차년도, 2차년도 할 때 반올림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마지막 해에는 이게 안 맞아요. 계산한 대로.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잔액을 그냥 다 상각해버리면 돼요. 마지막 해에는. 정확히 12%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에는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나머지를 다 상각해버리면 12%에 가까운 금액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장부 금액하고 이게 지금 장부 금액이죠. 장부 금액하고 액면 금액이 이제 같아졌습니다. 장부 금액하고 액면 금액이 같아지는 시점에 원금을 상환하는 회계 처리를 바로 해주면 돼요. 이게 상환하는 회계 처리죠. 차변의 사채, 부채 감소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자산 감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발행한 10만원짜리 사채가 깨끗이 이제 마무리. 장부상 아무 흔적이 없이 딱 제로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사채의 차감 계정도 없어졌고, 없어질 때 조금씩 이렇게 없어집니다. 3회에 걸쳐서 없어지고, 또 여기 액면가 10만원은 마지막에 여기서 원금 상환하면서 없어지고, 부채도 제로가 되고 여기 차감 계정도 제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처리한다. 자, 그래서 우리 이론으로 문제를 낼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방법은 유효 이자율법을 사용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증가한다. 기초 장부 금액도 증가한다. 이러한 부분을 기억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시험에서는 그 방향으로 보기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거는 할증 발행에 관한 사례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12월 31일 결산인 주식회사 한공은 시장 이자율이 8%일 때, 아까는 시장 이자율을 높게 잡았죠. 12%일 때. 이번에는 8%일 때. 액면 여기 표시 이자율보다 낮게 잡았어요. 자, 8%일 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합니다. 발행한 시기는 똑같아요. 19년 1월 1일이고 액면 금액을 한 자등당 10만 원으로 발행을 했고, 만기는 21년 12월 31일 똑같습니다. 표시 이자율 똑같습니다. 이자 지급일 똑같습니다. 연 1회 12월 31일 날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발행 금액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번에는 유효 이자율이 다르죠. 예, 기간은 3년 같습니다. 자, 원금은 10만 원 같습니다. 이 10만 원 원금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계수를 찾아보면 0.7938이 나와요. 달라진 거 시장 이자율이 달라졌으니까 낮으면 어떻게, 이자율이 낮으면 이것과 이 차이가 작아져요. 이자가 높아야 현재 가치하고 그 차이가, 이자가 높으면 더 커지는 거고 이자가 낮으면 작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만 원이 79,380원이잖아요. 조금 전에는 71,180원이었어요. 차이가 심했죠. 12%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만 원을 3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받을 때, 연 1회씩 연금으로 받을 때 그 연금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연금 현가계수라고 그러죠. 10% 적용하면은 2.5771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액은 3만 원의 현재 가치는 금액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더해요. 두 개를 더하면 10만 5,151원이 나옵니다. 요 10만 5,151원은 액면가보다 높죠. 네, 액면가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렇게 발행 금액을 정하는 것을 할증 발행이라고 그러죠. 네, 할증 발행.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하는 금액이 나왔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급하겠다 하는 이자가 시장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사채를 발행해야 맞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할증 발행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삼각표를 보게 되면은 19년도 기초 장부 금액이 액면가보다 높죠. 예. 액면가는 지금 이겁니다. 예, 10만 원이에요. 액면가는 10만 원. 그래서 우리는 발행할 때 대변의 사채는 액면가로 기록하고 차변의 현금은 발행 금액이에요. 그리고 그 차액을 우리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다. 이렇게 정리했죠. 그래서 이게 발행 시 회계 처리예요. 자, 그러면 이론에서 문제를 낼 때 아까처럼 자, 이번에는 할증 발행입니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장부 금액은 매년 어떻게 되나요? 감소한다. 할증 발행을 했기 때문에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의 장부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3년에 걸쳐서 이걸 줄여 나가야 액면 금액하고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된다? 매년 감소한다. 그래야 말이 맞는 거죠. 아까 할인 발행은 장부 금액이 매년 감소한다. 아니야, 증가한다. 할인 금액은 증가해야 액면 금액하고 나중에 같아지고, 할증 발행은 감소시켜야 액면 금액하고 같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헷갈리지 않겠죠? 네. 그런데 이건 같아요. 매년 상가액을 보면 이거 사채 할인이 아니라 이거 좀 오타가 있네요. 이거 증자로 바꿔야 되겠네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가액이 1,588원, 1,715원, 1,815원 매년 이건 증가합니다. 자, 장부 금액에 대해서 유효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하는데 왜 상가액은 증가할까? 자,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하면요, 장부 금액이 줄어드니까 장부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액면 이자는 똑같단 말이에요. 액면 이자는 똑같은데 여기 회사가 처리하는 이자 비용은 점점점 더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갭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할인 발행을 했을 때는 유효이자, 그러니까 회사가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게 더 높고 액면 이자는 일정했었습니다. 매년. 예, 그런데 이 할증 발행 시에는 그 반대 현상이에요. 액면 금액 일정하죠? 근데 유효이자는 점점점 줄어들어요. 장부 금액이 줄어드니까. 점점점 줄어드니까 이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상가액은 매년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가액은 매년 증가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가액은 매년 증가한다. 그런데 장부 금액은 어떻게 돼요? 반대. 두 개가 서로 반대입니다. 할인 발행은 매년 증가하고 할증 발행은 매년 감소한다. 이렇게. 그리고 현금 지급 이자는 어떻게 돼요? 매년 일정하죠.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액은 매년 변하지 않아요. 일정하다.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 잡아주시고, 자, 밑에 회계 처리는 똑같습니다. 이 할인 발행 차금을 우리 할증 발행 차금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하듯이 반대편에 그 차액만큼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 것과 현금으로 나간 이자의 차액만큼씩 상각을 합니다. 이만큼 또 상각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상각을 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제로가 되면 액면 금액과 장부 금액이 일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채 액면 원금을 상환하는 분계를 마무리로 해주게 되면은 사채에 관한 모든 정리 분계가 끝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라고 했던 것이 그 I can이라는 박스에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매기 회계연도를 말해요. 상가액은 어떻게 된다? 할인 발행도 증가하고 할증 발행을 했을 때도 매기 증가한다. 요걸 기억해 주시고, 자, 매기 사채의 장부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인 발행 시에는 증가해야 나중에 장부 금액이 액면 금액하고 같아지겠죠. 그런데 할증 발행은 감소해야 같아지겠죠. 감소해야. 그래서 할증 발행은 감소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기 이자 비용. 매기 이자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시에는 증가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시에는 매년 증가해요. 그런데 할증 발행 시에는 감소했죠. 감소해가지고 10,000원하고 갭이 점점점 커지니까 상가액이 증가해서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기 지급해야 하는 이자, 실제로 지급하는 이자는 일정하다. 일정하다. 이건 일정하다. 매기 지급해야 되는 이자는 일정하다.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채 에 관련된 회계 처리 다 끝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나중에 분계 연습할 때요, 사채에 관해서 여기 나오지 않은 게 또 하나 더 나올 텐데요. 사채를 중간에 상환하는 것에 대한 회계 처리가 또 있어요. 중도 상환하는 거. 그거는 우리 뒤에 이제 이론 끝나고 실무로 넘어가면은 분계 연습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 분계 연습 단원에서 그 문제 나올 때 추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채의 중도 상환에 관한 회계 처리는 거기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TET 2급 교재에서 이 사채 부분을 굉장히 많이 내용을 담았어요. 여기서 출제를 많이 할 것이다. 이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장기 차입금부터 나머지 비유동 부채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